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 혹은 내란행위라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적인 혼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설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적 혼란은 문재인 정부가 그들이 저지른 도둑질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진행시켜온 금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옴으로써 완전히 박탈시킴으로써 수사권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떠한 수사는 자신들이 조정하기 쉬운 직속 어떠한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수사하게 만들고, 또 일반적인 어떠한 수사는 대통령이라든가 자기들의 직속 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에 맡기고, 그 수사권을 가진 그 경찰은 검찰에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검찰은 그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끔 한 자신들의 도둑질을 감추기 위한 금수완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목을 조일 수 있는 공수처에 대한 법은 미완성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은 없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자신들의 의회 다수가 되고 그 자신들의 상대적인 적인 윤석열을 수사하게 되자 공수처에다가 수사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없는 거예요. 그 수사만 하고 검찰에 넘겨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다가 보니까 공수처의 미완성된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도 없는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국민을 속이기에는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처럼 기소권만 있는데 경찰과 둘이서 공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공조수사본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둘이서 합쳤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만 있는데 그 기소권을 공수처가 실천하기 때문에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법률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법률로 만들지 않고 자기들끼리 편의로 공조수사본부라고 하는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어떠한 제한을 하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국민들의 신체와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는 법률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시민혁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시작입니다. 그게 이미 1700년도에 일어난 일을 한국은 지금 400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이 붕괴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여러 가지 신체의 구금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미완성의 공수처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공조해서 협동해서 수사하고 기소한다라는 이런 그런 기관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조수사본부는 수사권이 없다. 근데 왜 수사를 하느냐? 왜 나를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찰이 옆에서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그것을 기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소권을 공수처에서는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경찰이 쉽게 말하면은 기소를 요청함으로써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이런 국민을 속이고 그 법률과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첫째 이유로 이 정치적 사건 혹은 법률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쉽게 말하면 반란 도둑대들이 만드는 금수완박에 대한 그들의 장치였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그것을 경찰과 공조한다는 의미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들이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게 되는 이런 불법 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은 반란군의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또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라는 두 집단을 법률적 근거 없이 만들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여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반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기관으로서 재임 중에는 민사나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 그 대통령은 그 적용을 제외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조금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가질 사람도 있지만은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하면은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시해법권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혐의로 그 탄핵소추 당할 수 있어요. 내란 혐의 이외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그 치해법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내란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진 체포영장은 모두가 불법입니다. 즉 내란 혐의라는 것에 대해서만이 유일하게 소출을 당한다, 이런 말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대통령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때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떠한 혐의를, 그 내란 고소 고발 행위에 대해서 용서한다, 혹은 그 어떠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면책특권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내란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전시나 그 국토를 어떤 침탈하는 이런 행위에 속함으로써 정변으로서 대통령을 사살한다든가 혹은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포로로 체포하는 것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법률적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불법적이었던가를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무슨 부정부패를 했다, 돈을 거두었다, 이런 거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의 위법적인 적용에 의해서 체포되었지만은 조금 그 어떠한 삐딱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정변의 상대척, 즉 정변의 반란군에 의해서 처단되고 있는 불행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체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반란군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정변, 정쟁의 대상자로서 당신은 포로로 잡힌 사람이라고 내심적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시민이 깨달아야 될 것은 윤석열을 구해내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실제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윤석열이 불법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정치 행위로서 힘과 힘의 대결이라는 정치 행위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유우파 시민들이 불법 행위로 수비적인 어떠한 저항만을 할 것이 아니라 힘 대 힘의 대결로 반란군에 공격적으로 저항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윤석열이 내란 혐의라 하는 말은 법률을 벗어난 헌법적인 행위로서 전시에 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석열이 포로로 잡혔다는 이런 법률을 뛰어넘은 정치 행위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도 법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법률을 뛰어넘는 그런 반란 행위에 대해서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이런 소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지금
법치의 문란은 후진 정치 행태에서 일어난 정치 행위로서의 정변, 그 정변의 패배자로 윤석열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즉, 공산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선포하자마자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시작했는데, 당시 윤석열은 태만하거나 혹은 안일하게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법률적인 해석에만 매달린다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적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변이라는 입장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며 그 현장에서 전사를 했다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다 하면은 자유파 시민들의 그 어떠한 저항에 좀 더 큰 명분을 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부호를 남깁니다. 결국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 힘의 우위에 의한 정치 싸움이지 법률이라는 그 어떠한 하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유우파 시민 혹은 국민들의 법 해석에 대한 혼선을 가져왔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법 해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 듯 했지만은 통치행위라고 하는 그 정치행위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법을 뛰어넘는 헌법적 영역 혹은 정치 영역이 됨으로써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체포, 이 문제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적 기능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으로서 체포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 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헌법적 기능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그 반란군 공산좌파들이 내란 혐의로 소추할 수 있다라는 헌법적 조항도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기능, 즉 통치행위로서의 비상대권을 발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반란군 공산좌파는 우리도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내란죄로서 당신을 체포하겠다, 이런 대등한 관계의 논리적인 위상을 가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런 어떠한 법논리적인 서로의 주장은 법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한계 내에서 비상계엄령을 헌법적으로서 비상대권으로서 선포했는 것에 대해서 그 법치를 정치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치가 정치가 되고 그 정치가 다시 법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이런 어떤 순환 논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한국이 진영 논리라는 이름으로 법의 심판이라는 사법 기능이 정치화되었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약 한 15년 동안
한국 내부는 극심한 당파 싸움, 즉 진영 논리에 부대끼면서 사법 기능이 그 법률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게 됨으로써 그 사법 기능의 중립성이 국민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법의 정치화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불법 탄핵은 헌법재판관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겁니다. 자기들이 불법 탄핵을 한다고 스스로 폭로를 하고 이 정치적인 어떠한 영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을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얼굴에 쉽게 말하면은 참 분노를 끼얹는 발언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헌법재판관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헌법적인 그 조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조항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헌법조항을 주장하겠다. 이런 논리에 헌법재판관이 동의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내란을 였느냐 빼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공수처의 미완 상태, 금수완박의 미완 상태를 경찰과 엮어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는 기관을 법률에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이 한다는 그런 입장을 말하고 또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가져오는 이런 이상한 제3의 기관을 만들므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이 그들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헌법적 기관이고 정치적 행위를 가지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란군 공산 좌파들은 그러면은 우리도 그 내란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당신의 비상대권에 대응하겠다라는 정치화에 대한 사법기능의 정치화에 대한 근거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기능들이 이 사법기능 법률에 의한 양심에 대해서 법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그 사법기능이 법이 아니라 당파의 양심에 따르게 되는 그 어떠한 당파 싸움의 근거가 되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양심이라고 하는 사법부가 가장 많이 썩었다는 겁니다. 즉, 그 재판 하나로서 출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법부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는 이런 썩어 빠진 법치에 대해서 처절하게 저항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불법적이고 완전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장난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왜 국민의 신체와 여러 가지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수사와 혹은 체포에 대한
혹은 구속에 대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만들면서 왜 법률적인 근거 없이 만드느냐. 이런 문제. 두 번째, 헌법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 비상대권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혐의를 동등화시키는 문제는 확대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세 번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의 정치화, 즉 재판관은 법률에 의한 양심, 법에 근거를 했다라는 양심에 입각해야 되는데 당파의 양심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사법부, 썩어 빠진 사법부에 대해서 항의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혹은 자진 출석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불법성에 근거해서 맹렬히 저항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